오늘은 영상 뒷부분에 정규제 칼럼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정주행하시면 멋진 정규제 칼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이입니다. 요술 하나 부려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조선일보를 검색했습니다. 비교 분석해야 재미가 있겠죠. 중앙일보를 이렇게 검색했습니다. 35대 12. 동아일보는 요즘 중앙보단 동아가 좀 더 팔리는 것 같습니다. 대충. 한겨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3대 35.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결정합니다. 언론 대기업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1년치. 자, 조중동입니다. 한겨레 이게 신문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 파란색에 조선일보의 맹활약이 시작됩니다. 2021년 9월 달부터 구글에서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되네요. 아무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조중동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 그래서 조선일보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첫 페이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좋아서 중요하겠습니까? 중앙일보 들어갔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봤습니다. 조중동 빼면은 대한민국에 거의 뭐 언론 영양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대장동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습니다. 담합이라도 했나요? 중앙일보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려했던 대장동은 집에 갔습니다. 동아일보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 3사가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가 도장 두드리고 망치 두드려서 끝납니다. 대장동 어디 갔습니까? 제발 좀 대장동 좀 찾아주세요. 코미디보다 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코미디 프로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연극이 있는데 뭐 코미디 프로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일단 언론 3사의 분위기는, 무식한 저야 뭐 분위기밖에 더 알겠습니까? 언론 3사의 분위기는 대충 둘 중에 하나 뽑으면은 대통령 후보, 거대 여당, 거대 야당, 양당에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돼도 크게 다칠 일 없다. 다음 정권 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저는 그 정도밖에 못 읽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나라를 구할 것 같은 조원사는 어디로 갔는지 조선일보 뒷창고에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조갑재 선생의 그 조원산이 처음 등단할 때 그 목소리는 정말 정의롭고 멋있었습니다. 조원산의 등단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시무칠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잔소리 집어치우고요. 구글 뉴스 24시간 동안에 존표영님 뉴스나 찾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찾으면은 대충 개수가 말입니다. 10개씩 한 페이지에 나오니까 오늘 9까지 갔으니까 적어도 90개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언론사. 윤석열이 무릎을 꿇고 존표영님께 무릎을 꿇고 내일 준석이 찾으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아침 뉴스입니다. 준석이 만나러 간다는 소식이 조선일보, MBC, 이데일리, 파이낸셜 뉴스, 파이낸셜에는 서로 정치 미수가 이건 좀 늦네요. 19시간대. 인터넷 뉴스 신문고, 이투데이, 뉴시스, 서울경제, 국민일보.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이건 뭐 언론사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냥 누가 이것을 싣느냐 싣지 않느냐.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잘난 체 좀 했습니다. 아무튼 내일 윤석열이 무릎을 꿇고 제주도로 가는 모양입니다. 뉴스보다 훨씬 재미있는 게 요즘 제가 존표형님 댓글입니다. 댓글이 뉴스보다 훨씬 시사하는 바도 크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쌍방향 의견 개진이 되니까 더더욱 좋습니다. 김용우 님도 기레기 기사에 대해서 응대해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형래 님은 맞습니다. 기레기보다 쓰레기입니다. 민심의 대통령은 홍준표인 걸 확실하기에 기자들이 어째 마음 좀 돌리려고 쓰레기 기사를 쓰나 봅니다. 기사는 반드시 팩트여야 하는데 쓰레기 쓰는 기자는 윤무당이처럼 4개월밖에 안 된 듯 거의 시적입니다. 제가 언론들이 툭하면 대표님 탓 물고 늘어지는 것, 아직까지 하는 것 보니 역시 홍 대표 대통령감이 다른 사람 없는가 봅니다. 탄핵 대선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김광숙님. 나라 혼란에 빠뜨린 그 세력들 사람들이 언제나
대표님 곁에 와 있어.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어제 또 모 방송에서 윤 후보가 폭력배들을 경호원으로 두었다고 하던데 놀랍게도 그들은 탄핵 총리이고 55구 대선 최고의 책임자이던 그 사람의 세력이고 조선이 만든 신의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대표님 건강관리 생각해 주셨고요. 지성님. 뒤에 애미하고 새끼까지 붙여서 김춘수님은 세게 좀 뭐라 했습니다. 유만종님께서는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도 국민들은 대통령으로서 선호도가 1인분은 홍준표님이라는 사실, 두 범죄자는 국민 마음 새겨들어라. 박준영님은 그때도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거고 준표형님 옳았다. 그런 말씀을 듣기 싫은 말로 지부에 뿌린 프레임으로 양산불판을 상대에게 상납하고 또 뭘 바라며 호적 행사를 하는 6070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늙어갑니다. 빨리 깨어나시는 그날 청심은 다시 미래에 꿈꿀 수 있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정호진님, 개가지스도 기차는 간답니다. 박봉기님, 청약 공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윤석열이 야당 주자가 되어 있고 대통령 후보라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바지 세워서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선거팀을 꾸리는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국민의힘 5년이 아니라 10년은 더 고생해도 정신 못 차릴 어느 적당한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야 보수가 나라를 세우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김현옥님, 정치판을 모르니 대소변 분별도 안 되고 집단에 둘러싸여 바보 후보가 되고 있는 걸 정녕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동정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자들도 카드라에 매몰되어 안전뱅이 앉아서 용 쓰듯이 기사 쓰더니 나라가 이 꼴이 되어 갑니다. 폐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댓글들을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앞에 서두를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정성일님, 건강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또 자랑하시는 블루님도 있습니다. 기레기를 향한 시원한 목소리, 가슴이 다 시원해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글이 말입니다. 3일 전에 홍준표 포스팅입니다. 나는 아무런 개파도 없고 계보원도 없습니다. 경선 때 나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진영에 가든 나와 언론할 일도 아니고 나와 그분들이 나는 그 독자적인 선택을 존중합니다. 괜히 나를 사잡아 비난하는 혹세무민하는 기사나 추측은 쓰지 마시고 특히 일본 언론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이런 확인 없이 써대는 기레기들을 충고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댓글입니다. 유흥준님께서는 오로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이목을 끌기 위한 기사를 쓰는 자들은 더 이상 기자가 아니라 잡배에 불과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잡배들이 많이 보입니다. 개파가 없어서 자유롭게 협력했다가 일이 끝나면 자유롭게 갈 길을 선택한 그런 것을 개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들은 올바로 보지 않습니다. 눈의 렌즈가 잘못된 사람은 모든 게 비뚤게 보입니다. 한심한 언론의 현실입니다. 양창호님은 이 포스팅에 대한 기사는 딱 한 군데 나왔다고 합니다. 기레기라 하니까 마음이 좀 상했나 봅니다. 그러니 기사를 팩트에 기반해 써야 되지 과장과 내피시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꾸짖었습니다. 최재영님은 준석이하고 신당 창당하세요. 국힘당 하는 꼴 보면 징그럽습니다. 와, 대표님 패친 수락 감사합니다. 저는 패친 수락 안 해주시고 진짜 준표형님 너무합니다. 백하님은 Y로 좀 썼습니까? 저는 몇 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은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하님 축하드립니다. 패친 수락됐네요. 유만종님, 홍준표님 아니면 정권 탈환 절대 불가능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치인을 존경해본 바로 그 사람,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랍니다. 조성영님이 남겨주셨네요. 가능하면은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특기가 간단하면서 짧게 하는 것이 특징인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작심삼일 비기울기입니다. JP레코더 자유시장경제 1등 주자 홍준표와 함께 합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나 알람 설정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당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실로 회개한 검사관 정규재님 페이스북입니다. 제 의견보다는 잘 읽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도 말고 기소해야 할 사안은 봐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 우선 검사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숙련된 검사는 죄가 없는 사람도 수년 동안이나 고생시킬 수 있고 판사를 잘 속이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 위의 주장은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면서 검찰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인가? 아니다. 틀린 말이다. 죄가 없는 사람을 대법원에 가서도 무죄를 받을 사람을 숙련된 장깨로 올가매고 구속하고 재판정에 끌고 다니는 이런 검사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만일 존재한다면 그자는 악당이며 악마요, 개인을 무참히 짓밟는 잔혹한 심성을 가진 악인이요, 사악한 법 귀신이다. 숙련된 지식이라고 하지만 그 지식을 무고한 사람 올가매는 데 쓴다면 이는 악의 지식이지 정상적인 법의 정신도 철학도 아니다. 무고한 시민이 검찰을 만나는 그 자체가 재앙일 수 없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존재이지 시민을 걸려들게 만들어 여러 해 동안 죽을 고생을 하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다. 아니, 검사가 이런 지경으로 무고한 자를 농단하는 것이 과연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검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듯 무도한 일을 벌이고도 살아남는다는 말인가? 그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며칠 전 대학생들과 한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등골이 오싹하는 무서운 말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죄다 이렇듯 악귀들이며 검찰 조직은 이런 악귀들의 장난질을 방관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검찰은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는 곳이며 검사들이 해먹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작은 저승사자 같은 짓을 한다는 말인가? 실로 어이가 없다. 나는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직무를 맡아 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 법정 저 법정 끌고 다녔다. 그렇게 끌고 다닌 무고한 시민이 몇 명인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한다. 150이라는 사람도 있고 180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의 촛불 광란을 뒷정리하느라 없는 죄를 만들고 온갖 사건을 들추어내어 이리 묻고 저리 엮는 윤석열 말대로 하면 소위 숙련된 검사의 행패를 우리는 지난 4년간이나 보았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끌려갔다. 사법부도 무소불위 검찰의 공격을 받았다. 판사들이 14명이나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속출하는 정도다. 며칠 전에는 3명의 전직 판사가 대법원에서 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석열은 무죄를 받아도 인생은 절단난다고 강조해 말했다. 윤석열은 이들이 인생을 절단나게 만들었다. 윤석열은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무더기 유죄를 엮어냈다. 없는 죄도 파헤쳤다. 국정원, 특활비 등은 회계 실무자에게 적용하는 특가법을 적용해 역시 판사들을 겁박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유죄를 만들어 씌웠다. 그렇다. 윤석열이 판사를 14명이나 기소한 것은 나머지 그 수많은 재판에서 유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판사들을 겁박한 것일 수도 있다. 숙련된 검사는 판사를 겁박하는 그런 짓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숙련된 검사는 수사 중인 사람을 몰아붙여 자살케 하는 주특기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재수 등 여러 명이 죽었다. 윤석열은 차마 검사가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검사는 기소를 할 수도 봐줄 수도 있다고 윤석열은 말했다. 기소 독점이란 말을 윤석열은 검사의 자의적인 처분권, 소위 생사여탈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누가 윤석열을 저렇게 가르쳤나? 그래서 장모와 가족 사건은 다 봐주었다는 것인가? 국힘당은 그런 자를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 이재명은 실로 저질린격의 상징이요, 윤석열은 없는 죄를 만들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전문가다. 부끄럽다. 국힘당이야. 참 불행하다. 대한민국이. 제가 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붙일 말도 더 이상 뺄 말도 없습니다. 무조건 동의합니다.